누가 진실을 먼저 말하게 될까? 숨기려는 자일까? 아니면 모르는 채 상처받아온 자일까? 이지혁은 스스로 내뱉은 고백의 여파 속에서 하루를 버티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이지혁은 결혼 파혼 이후 이상철에게 사랑보다 조건을 택했었다고 인정했고 그 말은 이상철의 자존심 위에 깊은 금을 냈다. 이지혁은 집을 나왔다. 이지혁은 막노동 현장에서 몸으로 시간을 갚듯 하루를 흘려보냈다. 무거운 자재를 옮길 때마다 상견례 자리에서 들었던 거래의 단어들을 떠올렸다. 밤이면 혼자 컵라면을 끓이며 정보화가 남기지 않은 말들을 떠올렸다. 이지혁은 자신이 누구의 연민도 원치 않는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속내를 버릴 수 없었다. 이지혁은 그 모순을 끌어안은 채 다음 새벽의 알람을 기다렸다. 이상철은 아들의 고백을 떠올릴수록 오래된 두려움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상철은 아들이 망가질까 두려웠다. 그러나 이상철은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대신 아들의 선택을 나무라는 말들로 감추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이상철은 집무실에 앉아 서류를 넘기면서도 서류의 활자가 오래된 이름과 겹쳐 보였다. 이상철은 젊었던 시절의 고성희를 떠올렸다. 이상철은 그 이름을 오래전 마음속 깊은 서랍에 넣어두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 그 서랍을 자주 열어보았다. 이상철은 고성희가 다시 나타났다는 소문을 알았다. 이상철은 소문을 확인했지만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았다. 이상철은 아들에게 단 한마디의 안부를 보내고 싶었으나 메신저 창을 열었다가 이내 닫아버렸다. 이상철은 자신이 아버지로서 무엇을 놓쳤는지 알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 지은호는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으로 고성희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지은호는 고성희와 대화를 나눌 때면 이상하게도 오래전에 들었던 말투와 냄새와 기운이 되살아났다. 지은호는 어릴 적 기억이 불분명했다. 지은호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고 모호한 가족관계를 언제나 스스로 정리해 설명해야 했다. 지은호는 남들에게 밝게 설명하는 법을 배웠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 설명이 늘 어색했다. 지은호는 고성희와 마주하는 순간마다 그 어색함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지은호는 이유 없는 편안함을 경계하려 했으나 그 편안함 속에서만 들리는 낮은 울림을 뿌리치지 못했다. 지은호는 고성희가 건넨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자신의 오래된 습관을 들켜버린 듯한 기분을 느꼈다. 지은호는 컵을 2번 돌렸다가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 고성희는 그 습관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은호는 그 미소를 보고 이유 없이 가슴이 저려왔다. 성재는 지은호에게 고백했고 성재는 거절당했다. 성재는 담담한 척했지만 스스로의 목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것을 알았다. 성재는 지은호가 고성희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이해할 수 없는 질투를 느꼈다. 성재는 질투의 대상이 사랑의 경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성재를 혼란스럽게 했다. 성재는 지은호가 왜 그 중년의 여성에게 시선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성재는 그 이해할 수 없음이 불안을 키우는 걸 느꼈고 불안이 커질수록 지은호의 주변을 더 맴돌았다. 성재는 지은호가 자신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일관되게 선을 긋는 태도를 보자 성재는 자신이 잃은 것이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지은호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던 어떤 미래라는 생각에 잠겼다. 성재는 그 미래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아직 그만두지 못했다. 정보화는 잠시 사라졌지만 사라진 자리를 깔끔히 비우지 않았다. 정보화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정보화는 자신이 도망쳤다는 사실이 남긴 흔적을 지울 수 없었다. 정보화는 스스로에게 이 결혼은 거래였다고 말했지만 거래마저 완결하지 못한 자신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보화는 어느 날 지은호와 마주쳤다. 정보화는 지은호에게 대놓고 사과할 수 없었다. 오히려 지은호에게 그 결혼은 당신에게도 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호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지 않았다. 지은호는 각자에게 남은 빚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뿐이었다. 지은호는 대화가 끝나고 돌아서는 정보화의 뒷모습에서 묘한 홀가분함을 보았고 동시에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 이지혁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이지혁은 공사장에서 작은 사고를 목격했다. 이지혁은 다친 동료를 부축하며 응급처치를 도왔다. 그 과정에서 반장을 통해 이상한 말을 들었다. 이지혁은 반장이 사장님 쪽에서 내 신상 알아보며 안전장비 지원하라고 당부하더라라는 말을 툭 던지는 걸 들었다. 이지혁은 당황했다. 이지혁은 이상철이 뒤에서 손을 쓴 사실을 알았다. 이지혁은 자존심이 상했다. 이지혁은 아버지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느꼈고 보호라는 이름의 개입을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이지혁은 그날 밤 이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지혁은 전화가 연결되기 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조차 정리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이지혁은 한참을 침묵하다 전화를 끊었다. 지나치게 단단해진 어깨를 쓸어내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지혁은 아직 화가 나 있다고. 그러나 이지혁은 화가 난 이유의 절반이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비겁함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상철은 고성희를 만났다. 이상철은 오래전에 덮어둔 이야기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 이상철은 고성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지은호와의 관계를. 고성희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고성희는 과거를 인정하면서도 선을 그었다. 고성희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했다. 고성희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상철은 그 말에 더욱 불안해졌다. 이상철은 때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부를 수 있는지 알았다. 이상철은 자신이 아버지로서 지켜야 할 사람의 순서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이상철은 아들과의 갈등도, 회사의 압박도, 과거의 그림자도 한꺼번에 자신을 조여온다고 느꼈다. 지은호는 스스로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어졌다. 지은호는 오래전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다. 당시 서류에서 이름의 한 글자가 번져 있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지은호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그 한 글자가 뜻하는 바가 너무도 선명해 보였다. 지은호는 문서를 다시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지은호는 자신의 손으로 지금까지의 빈칸을 채우고 싶었다. 지은호는 고성희를 다시 찾아갔다. 지은호는 돌려 물었다. 지은호는 자신과 고성희의 관계를. 고성희는 잠시 침묵했다. 고성희는 조심스럽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다. 고성희는 젊었을 때 큰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했다고 말했다. 지은호는 그 말 속에서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거의 직감했다. 지은호는 그러나 마지막 한 줄의 확인을 필요로 했다. 지은호는 그 확인이 자신의 모든 관계의 출발점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성재는 우연히 병원 기록을 접했다. 성재는 작은 표기 오류처럼 보이는 지점에서 눈을 멈췄다. 출생 직후의 혈액형 기록과 이후 학교 건강검진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성재는 그 불일치가 단순 오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록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보호자 이름의 머리 글자가 고성희의 이름과 맞아떨어지는 걸 보고 멈칫했다. 성재는 지은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망설였다. 성재는 지은호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의 감정이 이 문제를 흐릴까 두려웠다. 성재는 그러나 결국 선택했다. 성재는 진실을 숨기는 편안함보다 진실을 알리는 불편함을 택하기로 했다. 성재는 지은호에게 연락했다. 성재는 만나자고 했다. 지은호는 성재를 만났다. 지은호는 성재가 들고 온 사본을 받았다. 지은호는 손이 떨렸다. 지은호는 사본의 숫자와 글자들이 뜻하는 바를 이해했고 그 이해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시 쓰고 있음을 인정했다. 지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성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자신이 경솔했다면 사과하겠다고 했다. 성재는 그러나 지은호가 이 사실을 누군가의 입을 통해 상처로 듣게 되는 것보다 지은호가 스스로 선택해서 알아가길 바랐다고 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호는 성재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지은호는 그 고마움이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최소한의 지지라는 걸 알고 있었다. 성재는 그 경계를 이해했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재는 그날 처음으로 홀가분했다. 이지혁은 우연히 이상철과 고성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지혁은 그 장면을 오해했다. 이지혁은 두 사람이 오래된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감지했다. 이지혁은 자신이 또다시 거래의 바깥에 서 있다는 불안을 느꼈다. 이지혁은 이상철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다. 이지혁은 지난 상견례에서처럼 상처를 주고받는 말을 쏟아낼 뻔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멈췄다. 이지혁은 더 이상 똑같은 방식으로 부서지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 이제는 제 앞에서 말해주세요. 뒤에서 움직이지 말고요라고 말했다. 이상철은 침묵했다. 이상철은 그 말이 옳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몰랐다. 지은호는 고성희와 단둘이 만났다. 지은호는 자신이 확인한 문서와 기억의 조각을 책상 위에 올려놓지 않았다. 모든 조각을 마음속에만 놓아두었다.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물었다. 지은호는 자신이 누구에게서 어떤 이름으로 태어났는지. 고성희는 오랜 시간을 건너온 사람처럼 천천히 대답하려 했다. 고성희는 그 대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다. 고성희는 그러나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고성희는 자신의 실패와 선택, 두려움과 후회가 만들어낸 길 위에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느꼈다.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처음 들려주었던 자장가의 가사를 천천히 읊었다. 지은호는 그 가사를 따라 중얼거렸다.
지은호는 어릴 적 울음을 멈추게 했던 리듬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지은호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낯선 안도가 올라왔다. 이상철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이상철은 봉투 안에 종이를 꺼내 펼쳤다. 누군가의 손글씨를 보았다. 이상철은 그 글씨가 너무도 익숙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의 이름과 지금의 자신이 보호하려 했던 이름을 한 줄에 보았다. 이상철은 자신이 오래전 어느 겨울밤에 내린 결정을 떠올렸다. 그 결정이 지금의 모든 갈등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상철은 봉투를 다시 접어넣지 못했다. 내일 아침 아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생각했다. 이상철은 처음으로 사과를 준비했다. 사과가 변명으로 들리지 않도록 한 문장씩 머릿속에서 다듬었다. 정보아는 자신이 떠난 자리에서 무엇이 무너졌는지 확인하게 되었다. 정보아는 가족의 기대가 어떤 모양으로 사람을 구속하는지 알았다. 정보아는 그 구속이 때로는 안전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이해했다. 정보아는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도망이 누군가의 삶을 흔들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정보아는 스스로의 방식으로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다. 성재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에서 지은호의 표정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성재는 자신이 사랑한 것이 사람의 표정에서 드러나는 어떤 단단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재는 그 단단함이 때로는 고독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성재는 사랑이 그 고독을 없애주지는 못해도 고독을 함께 견디게는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이해했다. 성재는 내일도 지은호의 곁에서 조용히 서 있을 방법을 생각했다. 더 이상 대답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지은호는 밤이 깊을수록 마음이 맑아졌다. 내일 해야 할 질문이 정리되었다.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다시 묻기로 했다. 지은호는 나를 떠난 사람이 당신인가요? 나를 떠나보낸 사람이 당신인가요? 라고. 지은호는 그 두 문장의 차이가 앞으로의 자신의 삶을 결정할 거라고 느꼈다. 지은호는 그 차이를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 지은호는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이상철의 이름을 떠올렸다. 지은호는 이상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은호는 저를 보호하려고 무엇을 감췄나요? 라고 묻고 싶었다. 지은호는 그 질문이 상처를 낳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지은호는 상처를 피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배웠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공사장으로 향했다. 이지혁은 무심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지혁은 자신이 선택한 길의 거칠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지혁은 그러나 거칠음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지혁은 점심시간 무렵 휴대전화에 뜬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남긴 짧은 문장을 읽었다. 오늘 저녁에 할 말이 있어요 라는 문장을 보고 심장이 두 번 뛰는 것을 느꼈다. 이지혁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말을 아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구분하기로 했다. 이지혁은 저녁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 시각 고성희는 혼자 앉아 있었다. 고성희는 오래된 서류를 펼치지 않았다. 고성희는 서류 대신 기억을 꺼냈다. 고성희는 한때 가장 사랑했지만 포기해야 했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았다. 고성희는 그 이름을 한 번 더 불렀다. 고성희는 그 이름이 이제는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고성희는 두려웠다. 그러나 고성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만 살지 않기로 했다. 고성희는 지은호를 마주할 준비를 마쳤다. 저녁이 되어 모두가 서로를 향해 걸어가던 순간 문득 단 한 통의 전화가 여러 사람의 발걸음을 동시에 멈추게 했다. 전화는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걸려온 것인지 누구도 바로 알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오래된 비밀의 첫 문장을 겨우 떼어냈다. 목소리는 이름을 불렀다. 이름은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름은 서로를 묶고 있던 모든 사람의 기억을 동시에 흔들었다. 그 순간 누군가는 진실을 마주했고 누군가는 또 다른 진실을 숨겼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아무도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다음 한 문장이 모든 것을 갈라놓을 것이라는 것. 그 한 문장이 바로 지금 꺼내지려 하고 있었다.